안녕하십니까. 현직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중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을 바탕으로 월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약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지만 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더 있다면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권리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월세 계약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이겠죠. 등기부등본은 보통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발급해서 보여드리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중개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내 보증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권리 분석이 아니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위주로 등기부등본을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초록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내가 계약하려는 물건의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크게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사항, 그러니까 주소와 면적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갑구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울구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대출이죠. 대출 등 설정된 권리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표제부, 갑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울구입니다. 울구를 보시게 되면 해당 건물의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최우선 변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근저당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기준은 내가 계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시면 나는 최우선 변제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소액 임차인 범위표는 국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준표입니다. 지역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1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그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 근저당이 없다면 현재 기준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액의 차이입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내가 계약서에 작성한 전체 보증금이고 최우선 변제액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하실 때에는 내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 반드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소유자란에 개인 이름이 아니라 땡땡 신탁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물건은 일반 소유 구조가 아니라 신탁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 물건의 특징은 을구를 보면 근저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1,000만원 정도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대출이 1,000만원 밖에 없네. 안전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구조에서는 을구의 근저당이 적게 보이더라도 실제 자금 구조상 매매 금액의 80% 이상 대출이 실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부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실무 조언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신탁 물건은 월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꼭 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최소한의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물건은 구조상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배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언은 명확합니다. 신탁 물건은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혹은 돌려받지 못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 보증금은 설마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최우선 변제 요건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갑구도 중요하죠. 갑구에는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그리고 소유자 명의로 된 계좌번호 확인,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고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계약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위변조 위험이 낮고 계약 내용 보관도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항력과 확정 일자입니다. 계약은 시작일 뿐이고요. 내 권리는 그 다음 절차에서 완성됩니다. 그게 바로 대항력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전입 플러스 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입금하고 집 비밀번호를 받아 실제로 이사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점유입니다. 그리고 보통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죠.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집의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이 생겨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적어도 내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은 갖추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소유자 신분증 확인 그리고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전자계약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설마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갑구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신탁 물건은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드시 전입 플러스 점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보증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이 아니라 확인하는 순간부터 내 돈은 지켜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